자, 다들 명절 잘 보내셨나요? 저는 연휴 전에 그날 돈의 흐름이 증권과 금융주에 들어오는 거를 보고 그 전까지 주도주는 반도체였습니다. 그러면 금요일 기준으로는 반도체 하나, 증권주 하나, 바로 실전 매매일주로 들어가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눌러주세요. 일단 저는 삼성전자를 샀어요. 삼성전자가 1분기 실적 기대감도 있고 HM4를 먼저 지금 출하를 개시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 종목이 하이닉스보다 상승 흐름이 좋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매매를 하셨으면은 신고가인 삼성전자를 매매하는 게 저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수급도 보시면은 최근에 이 기관 수급도 좋고요. 또 이날 같은 경우는 2조 원 이상 외국인이 대량 매수를 했어요. 뭐 그 다음날 일부 매도는 했지만 기관 수급은 이탈이 없어서 저는 연휴 기간에 이 미국 증시가 상승할 거라 생각을 해서, 왜냐하면은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금요일날 미국 증시가 하락을 했는데 그래도 우리 증시는 올랐어요. 그러면은 미국 증시가 빠져도 올라가는데 미국 증시가 오르면은 더 오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를 기간 수급을 보고 신고가 종목을 종가 베팅 대체거래소에서, 원래 저도 무포로 가려 그러다가 이건 도저히 안 살 수가 없어요. 대체거래소에서 일부 매수를 했고 오늘 갭상승에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미래에셋증권, 그 다음에 NH투자증권, 그 다음에 삼성증권, 뭐 상상인증권, LS증권, 하나투자증권, 증권주에 외국인 기관이 대량 매수가 들어왔어요. 왜 들어왔냐? 여기 보시면은 코스피가 뭐 오늘도 지금 신고가고 금요일 기준에도 신고가입니다. 자, 그래서 돈의 흐름이 이 증권주로 들어오는구나. 그 전에 이 배당소득으로 좀 금융주들이 좀 들어왔는데 증권주에도 상법 개정 이슈로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대장주를 공략을 했어요. SK증권. 이 종목이 오늘도 상한가를 갔지만 이 금요일날 외국인이 300만 주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상따 겸 종가 베팅으로 분할로 매수했어요. 왜냐하면 프로그램이 외국인이 사면서 상한가를 만들기 때문에 대장주니까 매수, 그리고 증권주 대장이었기 때문에 쇼커버링이 들어올 수 있겠구나. 그래서 금요일날 상따 겸 종가 베팅을 하고 오늘 아침에 이 시가가 거의 20% 가까이 갭이 떠서 반 이상 팔고 바로 슈팅에 매도해서 한 5천 정도 수익을 챙겼습니다. 그래서 이 돈의 흐름을 보고 당일 주도주를 종가 베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수급 매매 종가 베팅은 부지런한 사람만이 지속적으로 수익이 날 수 있습니다. 그냥 예전의 데이터를 보는 게 아니라 외국인 기관 양매수에 거래대금 터진 종목, 재료가 있는 종목을 2종목 정도 종배를 해서 아침에 바로 장 초반에 대응하고 또 오후장에 다시 새로운 주도주를 또 종배하고 그 다음날 대응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루틴 하게 되면은 직장인 분들도 하루에 5만 원, 10만 원 저는 충분히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만의 이런 매매 원칙을 정립해서 원칙을 지켜야 내 계좌는 수익 낼 수 있다. 자, 원칙 매매 화이팅! 자, 오늘은 주린이 탈출기 큰 손절로 어떻게 신법 관리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수급 매매는 외국인 기관 거래대금 상위, 그 다음 정고점 신고가의 테마가 형성된 종목, 그런 종목들을 종가 베팅을 해서 다음날 갭이 뜨면 던집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미국 증시가 어제 이제 이란의 압박으로 지정 확장 리스크로 인해서 지상정 공격을 한 해 만에 이렇게 미국장이 빠졌어요. 근데 전일 저는 지수 관련주인 한우 시스템을 종가 베팅을 했는데 미장이 빠지니까 아침부터 갭상승 후 전일 매수했던 외국인이 프로그램으로 다 매도를 하는 거죠. 자,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어제 오후장부터 모아 들어갔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런 비중 조절, 오후장부터 이 2시 매동 이후에 기간이 어제 늘어났고 외국인도 580만 주, 차트상 신고가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계속 모아갔는데 밀렸죠? 자, 밀린 상태에서 계속 추가 매수해서 한 2% 가까이 물린 상태로 갔습니다. 제가 이제 비중 조절에 실패해서 한 14억까지 산 거죠. 근데 미장이 어제 올랐다가 빠지니까 시간의 단위가에 저 같은 경우 반을 손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침에 갭이 뜨자마자 바로 어제 산 외국인이 570만 주를 장 초반부터 10만 주, 20만 주, 30만 주 계속 팔아요. 그럼 어떡할까요? 손절해야 됩니다. 어제랑 오늘 3,500만 원을 손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원전주에 돈이 들어와서 한 2천 정도 복구를 했지만 그거는 제가 주말에 네프콘 특강에서 관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큰 손절을 한 후에는 이 복구 심리로 계속 매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운이 좋아서 절반이 복구가 됐습니다. 그럼 바로 저 같은 경우는 컴퓨터를 끄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복구를 할 수도 있는데 진짜 자칫 잘못하면 3,500에서 4,000, 5,000, 6,000, 7,000 어제
현대 손실을 다 날릴 수도 있는 거예요. 절반이라도 복구했으면은 아 감사하다 바로 컴퓨터 끄고 뭐 산책을 하거나 아니면 등산을 가고 오후장에 차라리 다시 다른 종목을 종배하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뭐 말 들어보면 별거 없는 것 같지만 이게 심법 관리에 가장 도움이 됩니다. 컴퓨터를 끄셔야 된다. 엇박자 타신 분들은 밖으로 나오세요. 그게 핵심입니다. 심법 관리! 멘탈 관리! 컴퓨터 끄세요! 자, 오늘은 역사적 코스피 신고가 이 시장에 순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가 베팅은 종가에 사서 오전에 대응해야 됩니다. 근데 오전에 대응을 했는데 오후에 급등할 때가 있어요. 그럼 저도 멘탈이 나가요. 그래도 원래 루틴대로 계속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종배하고 아침에 대응을 해야 된다. 이게 진짜 엄청 건강한 습관입니다. 현대 GF 홀딩스 이 종목이 상법 개정 관련주로 최근에 보시면은 기타법인이 계속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이날 미장이 빠졌어요. 1.4% 빠졌어. 나는 종가 베팅 했는데 미장이 빠졌다? 아침에 대응을 해야 된다. 아침에 수수료 손실로 한 270 손절을 했는데 멘탈이 나간 게 오후장에 25%를 간 거예요. 진짜 내비뒀으면 일당 1억인데 그래서 제가 어제 소피디한테 나 무포로 갈 거야. 한번 더 해주세요. 저는 오늘 무포로 갑니다. 그냥 멘탈이 나갔기 때문에 그래도 정신을 똑바로 차려갖고 재용이 형이 얘기했죠. 어서 타. 설명할 시간이 없어. 삼성전자를 무포로 갔다가 20만 원에 대책을 해서 매수해서 아침에 던져서 한 2,800 정도 수익을 챙기고요. 자, 요즘에 트렌드가 뭐 실적 발표하고 급등하는 패턴이 많이 나옵니다. 이 하나갤러리어가 작년에 영업이익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보고 오랜만에 시간에 다니까 매수를 했어요. 실적 발표하고 3, 4억씩 10분 단위로 들어와서 분할로 매수했고 여기서 중요한 거 제가 삼성전자랑 하나갤러리아를 배팅한 이유 뭘까요? 10초 드릴게요. 1, 2, 3, 4, 5, 6, 7, 8, 9, 10 신고가! 신고가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왜? 지금 코스피, 코스닥 계속 신고가인데 이 수급을 보고 거래대금 터지고 재료가 있고 신고가 종목은 사야 된다. 그래서 하나갤러리아가 보면은 3,220원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도 매수 들어오고 또 전일도 외국인 들어와서 아 이거 3,220원은 무조건 아침에 쏜다. 그래서 아침에 3,200원 위에서부터 분할로 팔고 다시 또 신고가 가서 VI에 들어가서 1,200 정도 수익을 챙겼습니다. 자, 지금 현재 코스피, 코스닥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냥 하시면 돼. 뭐 언제 조정날지 저도 모르겠어요. 신고가는 그냥 계속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지수가 꺾이거나 빠진다? 손절하면 되는 거예요. 저도 현대 GF 홀딩스 내가 생각한 대로 안 가니까 손절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멘탈 잡고 하나갤러리아랑 또 삼성전자를 사서 그 이상 수익을 냈습니다. 건강한 루틴을 반복하다 보면은 월 100 이상, 그 다음 월 200, 월 500, 월 1000 이상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전항이 책을 한번 사서 보세요. 이거 진짜 좋은 책이에요. 제 책 1권, 2권도 다 보시면은 책으로도 충분히 저는 공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부를 하셔야 돼. 아무런 노력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명언이다. 자, 이 변동성 장애 살아만 있으면 됩니다. 생존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저도 살아 있습니다. 지금 지수가 12% 오르고 있어요. 근데 전 진짜 놀란 게 우리나라에서 아니 이 청라에 미사일이 쏜 줄 알았어. 왜 미국장은 1% 빠지는데 우리는 12%가 빠지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도 이 바닥 겸손해야 되고 시장에 순응해야 된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며칠 전부터 이 전쟁 리스크 때문에 무포 전략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해치 테마로 짤짤이로 그렇게 좀 수익이 났고요. 자, 어제 같은 경우 이 삼성전자가 이틀 동안 20%가 넘게 빠진 거는 제가 2007년 8년 리먼 브라더스 파산 때도 살아있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어제 오후장부터 모아갔고요. 근데 당연히 많이 안 샀어요. 왜? 개인 신용 매매 반대 매매가 나올 것 같아서. 그래서 조금씩 사고 물렸어요. 이 삼전이 개잡주가 됐어. 그리고 나서 네프콘에 저는 시황 중심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미선물 상승 전환, 야간 선물 급등. 제가 항상 늘 하는 직장인도 할 수 있는 매매. 이때 당시에 미국 나스닥이 하락 후에 상승했고 비트코인도 급등하고 유가도 3% 올랐다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수 관련주를 아무거나 사도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를 일부 사고 밥 먹으면서 마지막에 그냥 계속 샀어요. 계속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뭐 2,000만 원, 3,000만 원. 그리고 나서 아침에 분할 매도 끝. 그냥 매매 이렇게 심플하게 하면 돼요. 그래서 이번 하락장에서 만약
만약에 미수나 신용을 써서 큰 손실을 입었다 반성하셔야 됩니다. 계좌 관리가 저는 진정한 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시황을 봐야지 이 시장에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냥 지수가 6,000 넘고 코스피,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 좋고 매일 미수 풀베팅, 그러다가 이런 변동성 장에 계좌가 청산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락장을 계기로 본인의 이런 잘못된 습관이나 원칙 매매를 정립해야 전쟁터에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다. 계좌 관리에 신중하시고요. 항상 현금 비중을 절반 이상은 보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틀 동안 날리셨나요? 잘 먹었습니다. 해치 테마 지수 하락 때 먹고 또 어제 또 삼성전자 공략해서 먹고 만족합니다. 이틀 동안 영상을 안 찍으셨나요? 이게 너무 날리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자랑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왜 저는 여기를 20년 동안 살아있기 때문에 그 심정을 알아요. 그래서 일부러 영상을 자제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지수가 급등하니까 영상을 다시 올려드리는 거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존하세요! 자, 오늘은 이 시세 초입 테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지수 관련주가 폭등을 했습니다. 전날 삼성전자를 매도를 했고, 그리고 이 트럼프와 이란의 전쟁 리스크가 계속되고 있었고, 지상군 투입 얘기도 있었고, 그때 당시 유가가 한 2%, 3% 오후장에 오르고 있었어요. 전날 미국장이 올랐기 때문에 유가가 오르면서 하루 조정을 보이지 않았을까 이제 생각을 했고요. 브로드콤이 실적이 좋았지만은 요즘에는 실적이 잘 나와도 빠지기 때문에 반도체주에 선반영 받았다. 지수 관련주는 패스. 천궁2가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보내달라고 난리예요. 네프콘에 우리 모카 멘토님이 글을 썼거든요. 이란 전쟁이 불안한 중동 국가들 SOS. 천궁2 보내달라. 매일 이렇게 뉴스를 보고 이 종목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해치테바를 가감하게 공략을 했고요. 대장주는 하나시스템인데 저 같은 경우는 2등주인 LIG 넥스원을 샀어요. 왜 샀냐? LIG 넥스원이 어제 기간이 1,000억 가까이 매수를 했고, 하나시스템은 일봉상 18만 4천원 신고가까지 가기는 부담스럽지 않을까. LIG 넥스원이 84만 5천원만 뚫으면 신고가기 때문에 이 종목을 지켜보고 있다가 종가 베팅 겸 상따를 했습니다. 밖에서 밥 먹다가 여기서부터 분할을 계속 샀어요. 분할 매수, 종가 베팅, 상한가에 불타기, 미국장이 빠져서 아침에 슈팅, 분할 매도 끝! 제가 운이 좋아서 좀 정박자가 맞았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수익 난 거 모두 출금했습니다. 자, 이런 변동성 장에서 진짜 중요한 거, HTS의 이 계좌 돈은 사이버 머니에 불과합니다. 안전자산이 통장으로 인출해서 쓰셔야 돼요. 여기서 복리의 마법으로 더 벌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엇박자 타면 다 날릴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수익이 나면은 안전자산인 통장으로 인출을 합니다. 제가 20년 동안 국장에서 살아남은 비기입니다. 전쟁 관련주가 앞으로도 계속 그냥 주식은 되게 심플하게 하면 돼요. 유가가 급등한다, 미국장이 하락한다, 방산, 에너지, 해운주 사시면 돼요. 근데 유가가 하락을 한다, 미국 증시가 상승한다, 지수 관련주를 사시면 돼. 이렇게 하면 크게 날릴 일이 없습니다. 근데 미리 예측을 해서 지수 반등 나올 거야, 몰빵, 해치테마 갈 거야, 몰빵, 다음날 손절, 이래서 크게 날리는 거지. 저 같은 경우는 되게 분할 매수하고 돌바락제가 나와도 제가 이제 손절이 감당되고 또 추가 매수할 여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버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국장이 왜 전쟁 아니요, 이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저도 근데 상식이 안 통해요. 그래도 그냥 하는 거예요. 이 시장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시장에 순응하면 되는 거예요. 이번 주 무포로 갈 겁니다. 이거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무포 전략 유지합니다. 진짜요? 이따 또 내 기준에 맞는 종목이 있으면 조금만 살 생각입니다. 자, 주식쟁이 화이팅! 변동성 장애 끝까지 살아남으십시오. 멘탈 챙기세요! 이 트레이딩에서 심리 싸움에서 우위를 정하셔야 됩니다. 이 시황을 보고 그 심리, 즉 재료가 선반영이 받았냐, 하락 선반영을 받았냐,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1차원적인 생각을 하시면은 트레이딩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리, 저 같은 경우 무포로 갔습니다. 네, 무포로 갔는데 유가가 29% 오르다가 여기 보시면 2시부터 10% 가까이 급락이 나왔습니다. WTI가 배럴당 $100가 돌파하니까 G7에서 비축류 방출을 논의, 우리나라 호재도 나왔죠. 대미투자특별법 만장일치 통과. 자, 어제 지수를 보시면은 유가가 급등하면서 코스피가 급락이 나왔습니다.
8.7%까지 빠졌고, 저 같은 경우는 무포로 갔다가 오후장에 지수 관련주를 모아갔습니다. 왜? 자, 최근에도 이틀 정도 급락하고 하루 반등, 또 쉬었다가 다시 하락 반등. 저는 이 단기적인 이 5천 초반 포인트가 대기 매수세가 강할 거라 판단했고, 또 유가도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 타코 형님, 유가가 이렇게 급등을 하면 중간 선거에 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액션을 보일 거라 이 심리 싸움에서 저는 우위에 정한 거죠. 오후장에 어때요? 5시부터 6시 유가가 다시 100달러를 깨지죠? 자, 네프콘에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시황을 알면 되는 거예요. 6시 41분 유가 하락, 야간 선물 상승. 이게 무슨 뜻이냐? 지수 관련주 아무거나 사라는 거죠. 유가가 장중에 29%까지 갔는데 유가 하락이 축소된다? 그럼 지수 관련주를 사면 돼요. 만약에 내가 해치테마, 방산, 에너지 샀다? 손절하셔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SK 하이닉스를 오랜만에 비중을 때렸습니다. 계속 매수.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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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만원. 불타기 매수. 밀려? 그래? 더 사! 트럼프 형님이 유가 관리를 할 거고 유가는 내려갔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 지수는 6% 가까이 이미 유가 상승을 하락을 선반영을 받았기 때문에 오랜만에 저는 비중 베팅을 했습니다. 아침에 분할 매도 끝! 큰 수익을 챙겼습니다. 주식은 이렇게 심플하게 하면 돼요. 미리 예측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무포 전략을 유지했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거죠. 만약에 제가 야 전쟁 날 거야, 유가 100달러 가서 110, 120 갈 거야, 이러면 방산주를 몰빵했을 건데, 미국 증시 낙폭이 축소되는 걸 보고 지수 관련주를 했기 때문에 심리 싸움에서 저는 우위에 정한 거죠. 이런 식으로 매매하면은 이 변동성 장에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자, 주식쟁이 화이팅! 멘탈 챙기세요! 심리 싸움에서 우위를 정하자! 자, 변동성 장에서 주린이가 살아남는 방법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무포! 어제 네프콘에 시황글을 썼습니다. 유가 90달러 돌파, 이란 200달러 각오해라. 그래서 어제 오전부터 유가가 급등했습니다. 자, 이란, 이라크, 유조선 공격.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컴퓨터 끄고 놀았어요. 지금도 놀고 있습니다. 24시간을 매매를 안 하고 쉬고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거. 참는 것도 실력인 거예요. 현재 상황을 보시면은, 자, 어제 밤에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가 호르무즈 봉쇄 유지. 그래서 미장은 급락했고, 또 월가에 3호 대출 펀드 자금 이탈로 이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무포 전략 안 하면 돼요. 여기서 만약에 유가가 더 올라간다? 그럼 미장은 또 빠져요. 유가가 내려간다? 그럼 미장은 오릅니다. 국장도 마찬가지예요. 미장이 내리면은 국장도 내려가고, 미장이 오르면은 국장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무포로 관망하고 중립 포지션을 유지하는 거죠. 오늘도 저는 무포로 갑니다. 그럼 또 이제 댓글에 이렇게 물어보실 거죠. 저가에 줍줍 파는 거 아니야?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단무지 전략으로. 유가가 내려가면은 미장이 올라가니까 지수 관련주를 공략할 거고, 유가가 다시 또 급등을 하고 미장이 내려간다? 무포로 가는 거죠. 상황에 맞게 유연한 전략을 계획하는 겁니다. 자, 현금도 하나의 무기입니다. 시장을 그냥 인내하고 지켜보세요. 자, 오늘은 일정 재료 매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마이크론 수요일 날 실적 발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 GTC가 월요일부터 개막을 합니다. 그래서 일정 재료를 보고 SK 하이닉스를 밥 먹다가 분할로 이렇게 샀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유가의 급등으로 반도체주들이 조정을 보였지만 엔비디아랑 마이크론이 이번 주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저가 매수가 들어올 거라 예상을 했고, 빠져도 어느 정도 하방은 지지해질 거라 생각을 한 거죠. 자, 만주가 요즘에 떼돈 벌었다 그래갖고 비싼 술을 샀어요. 야마자키 18년사를 먹으면서 행복하게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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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만원 계속 샀습니다. 자, 그리고 미장은 하락했지만 마이크론이나 샌디스크는 올랐습니다. 그래서 시가 베팅으로 추가 매수하고 올랐을 때 던져서 한 700 정도 수익을 챙겼습니다. 자, 그리고 종가 베팅은 항상 두 종목을 사야 됩니다. 자, 폴라리스 오피스가 상한가를 갔어요. 이 상한가를 간 이유는 오픈 AI랑 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폴라리스 오피스가 상한가를 가서 저 같은 경우는 수급 눈치 기법으로 폴라리스 AI 이 자회사가 다음날 갭상승을 할 거라 판단해서 종가 베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폴라리스 오피스가 아침에 갭이 떨 때 분할 매도해서 800 정도 수익을 챙겼습니다.
종가 베팅은 두 가지 섹터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저는 반도체주 위주로 볼 겁니다. 왜냐하면 일정 재료가 있기 때문에. 자, GTC 일정도 있고 마이크론 실적 발표도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이란 전쟁이 계속되고 있지만 유가가 100달러에서 좀 면역력이 생겼어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란이랑 물밑 협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저는 해치 테마는 공략 안 하고요. 지수 관련주인 반도체 위주로 분할로 모아갈 생각입니다. 이런 식으로 일정과 재료를 알고 시황과 접목해서 매매하면 수익 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변동성 시장이 지속되고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위기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주도 원칙 매매로 구독자분들도 화이팅 하십시오. 원칙 매매 화이팅! 자, 오늘 같은 날 이런 지수가 급락할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손절은 또 다른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수 이기는 종목 없습니다. 저도 오늘 손절했습니다. 근데 이걸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고 비중 낮춰서 공략을 해서 칼손절로 손실을 최소한에 방어를 하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은 저는 저번 주 금요일날 유가 상승 미선물 하락, 자 이게 뭐냐, 무포로 가라는 거죠. 그리고 지수 종목을 종배를 했으면 반 정도는 줄이거나 손절하라는 뜻입니다. 아침에 또 제가 글을 썼습니다. 이 트럼프 말 한마디에 증시가 올라왔다 내렸다 난립니다. 이럴 때는 지수 관련주를 저가 매수한다. 두 번째, 해치 테마 공략한다. 세 번째, 무포로 현금도 하나의 무기 간망.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실 겁니다. 자, 10초 드릴게. 1, 2, 3, 4, 5, 6, 7, 8, 90. 저는 주말에 네프콘에 제가 특강을 올려들었는데 저는 3번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지금은 트럼프 말 한마디에 증시가 5% 올랐다 5% 내렸다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장에서 굳이 매일 피 터지게 매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금 들고 인내하고 관망하는 전략이 좋습니다. 자, 바로 실전 매매로 들어갈게요. 자, SK 오션플랜트 여기 보시면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인 에너지 고속도로로 상한가를 쳤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보시면 대장주였고 기간 매수 상한가, 저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은 놓쳤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을 공략했냐, 2등주인 태웅. 자, 태웅도 신고가입니다. 이 종목도 외국인 기관 양매수가 들어왔고 이 종목을 대체거래소에서 상따를 했어요, 마지막에. 그리고 아침에 어떻게 했나요? 바로 손절했습니다. 손절해야죠. 지수 이기는 종목 없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 삼성전자 하이닉스 7, 8% 급락하고 있고 외국인 1조 4천억, 기관 1조 5천억, 지금 개인이 3조 원 가까이 받고 있습니다. 자, 수급이 깡패입니다. 이럴 때 그냥 현금 들고 지키세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종배를 했어도 바로 오전에 칼손절 대응, 저는 이거 쇼츠 올리고 바로 신곡천으로 뛰쳐나갑니다. 자, 컴퓨터 끄시고 하루 이틀 시장을 관망하시고, 그리고 비싸게 사도 전쟁이 끝나고 난 뒤 매매하는 게 가장 편안합니다. 굳이 저점 매수 이럴 필요가 없어요. 왜? 아무도 몰라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현금 들고 시장을 관망합시다. 무포 전략 유지! 오늘은 대체골에서 재료 매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열받아 죽겠어요. 하나비전, 어제 이거 샀다가 손절했습니다. 왜 손절을 했냐, 여기 기사 보시면 하나세미텍, SK 하이닉스의 하이브리드 본드 공급 임박, 그래서 돈이 대체구래소에서 확 들어오는 거예요. 야, 이거는 신고가 가겠다. 그래서 돌파로 들어갔는데 바로 짱돌이 나오는 거예요. 조금씩 비중 조절로 물 타다가 너무 빠지는 거야. 그리고 이때 당시에 유가가 갑자기 오르는 거예요. 미선물도 빠지고 대응해야겠다. 2% 원칙 손절. 그래서 600만 원 손절 대응을 했습니다. 지금 엄청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도 2% 원칙 손절을 지켜야 되고요. 자, 저 같은 경우는 하나비전을 손절을 하고, 여기 기사 보시면은 붉은 사막 출시 4일 만에 글로벌 300만 장 판매, 펄어비스 종목이 보였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붉은 사막 출시 이후로 하한가를 갔어요.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거였죠. 그리고 혹시나 미장이 빠져도 이 종목은 최근에 40% 이상 급락을 했고 기술적 반등은 나올 거라 생각했습니다. 전일 보시면 외국인 기관 양매수가 들어왔고 현재 외국인 공매도 쇼커버링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비전을 손절을 하고 그 뉴스 이후로 대체거래소에서 돈이 들어왔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계속 샀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손익 분기점이 붉은 사막이 300만 장인데 300만 장을 돌파했다. 심리가 좋죠. 불타기로 계속 샀습니다. 자, 아침에 슈팅 분할 매도해서 어제 하나비전 손실을 복구를 했습니다. 자, 저도 돌파 매매하면 손절합니다. 돌파 매매를 해도 저처럼 원칙 2% 손절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직장인분들은 대책을 해서 이렇게 종배만 하시는 게 편안합니다. 저 같은 경우 휴대폰으로 그냥 밥 먹으면서 어제 둘째 픽업하고 밥 먹으면서 계속 1000만 원 펄어비스 사고 추세가 돌려주고 더 올라가네, 계속 1000만 원 불타기, 마지막에 더 불타기. 이거는 충분히 직장인분도 휴대폰으로 매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을 1억이라 생각하시고 소액으로 직장인은 종가 베팅 대체고래소를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럼프 형이 지금 일한 한 달 휴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뭘 해야 되냐? 해지 테마는 간종 삭제하시고 지수 관련주를 저가 매수하는 전략이 좋습니다. 이제는 무포 전략 하지 마세요. 지수 관련주를 분할로 비중 조절로 모아가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반도체랑 2차 전지 관련주 지켜보고 있습니다. 비중 조절이 핵심입니다. 비중 조절 화이팅! 오늘은 리스크 관리 모드. 소피디, 지금 상승장이야 하락장이야? 하락장이에요. 이런 장은 매매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저 같은 주린이는 못해요. 근데 나 같은 고수도 안 하는 게 맞아. 저는 어제부터 네프콘에 코스피 외인 3조 원 순매도 확대, 무포 전략 유지, 현금도 하나의 무기입니다. 무포 전략 리스크 관리합시다. 저는 매매를 아예 지금 안 하고 있고요. 트럼프가 좀 이상해요, 럼프 형이. 지금 공격을 한 해 만에 또 10일간 유예 이러고 또 지상군 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기준 코스피 외국인이 1조 원 순매도 하고 있고, 자, 저는 이런 미국 증시를 잘 보는데 이 나스닥 지수가 어때? 딱 추세가 깨졌습니다. 그럼 누가 봐도 하락장이야. 그리고 코스피 지금 차트도 보면은 61선이 깨졌습니다. 여기 지금 지지를 보고 있는데 이러고 지상군 공격하면은 그냥 코스피 5천도 깨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이런 장에는 무포 전략 유지,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만약에 여기서 극단적으로 더 빠진다, 트럼프와 이란의 전쟁이 리스크가 커지면 그동안에 신용 미수 쓴 개인 투자자들 반대 매매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10몇 년 전에 신용 반대 매매로 깡통 찼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기관들도 이런 전쟁 리스크에서는 매매를 안 합니다. 오히려 팔아요. 막말로 공매도 칠 수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매매할 종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금 비중 100%고 지금 아무것도 안 할 거고 이 영상 찍고 바로 저는 나갑니다. 언제 하냐? 다음 주에 봐서 합니다. 근데 또 계속 외국인이 조 단위로 매도를 한다? 그럼 안 하면 돼요. 이런 하락장에서는 매매를 쉬는 게 저는 돈을 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도 굳이 매일 매매할 필요 없고 현금 들고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인내하고 관망하고 기다리셔야 이런 전쟁터에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가장 강합니다. 자, 현금 비중 확대하시고 인내하세요. 우와!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프콘 들으신 분들만요. 왜 그러냐면은 며칠 전부터 여기 네프콘이 새로 지금 저희가 개편을 했습니다. 심플하게 보기 좋게 리메뉴를 했습니다. 여기 데일리 시황을 보시면 저희는 이제 종목 추천은 안 하고, 자, 이런 식으로 미국 선물 지수 급상승 이유, 자, 미리 저는 이제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호르무즈 해협 동맹국에 맡기고 조기 전쟁 종료 시나리오. 저는 이번 주 지수 관련주 모아갑니다. 비중 조절로 월화수목금 매수 전략. 주말부터 계속 이 얘기를 했어요. 지수 관련주를 모아가라는 거죠. 이 코스피가 5천 초반은 저는 사야 될 자리라고 봐요. 이런 시황을 언급해 주는 거죠. 그 종목은 SK 하이닉스. 자, 이 종목을 월요일날 저도 종배를 했습니다. 종배를 하고 또 화요일날 아침부터 점심 장 종료까지 매수를 해서 트럼프 타코 형님이 어제 이란과 전쟁을 종료하겠다, 그래서 대체해서 전략 매도, 매매 기법 이런 거 솔직히 다 필요 없어요. 저는 이 소액 실점 경험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코스피 5천 초반은 분할로 지수 관련주를 모아가고, 혹시나 오늘 5천이 깨졌다? 저는 더 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황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직장인분들은 종배 단기 스윙 이런 종목을 매매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저는 휴대폰으로 계속 매매를 했고요. 굳이 하루 종일 모니터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내리면 내릴수록 조금씩 사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다, 100만 원 사, 밀려 100만 원, 또 다음날 100만 원, 또 밀려 100만 원. 이런 식으로 비중 조절이 단기 수행의 핵심이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국장이 되게 힘들었지만 이런 변동성 장을 위기이자 기회로 삼고 또 소액으로 연습하다 보면은 구독자 여러분들도 큰 수익이 날 수 있습니다.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실전 경험이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얼마 버셨어요? 오늘 딱
딱 한 장 벌었습니다. 1억? 1억 1000 벌었는데요. 저는 그래서 이번 달 매매를 안 할 겁니다. 제 목표가 월억인데 쇠폭이 터졌어요. 그래서 다 출금하고 그냥 이번 달은 놀겠습니다. 진짜요? 거짓말이죠. 자, 오늘은 비중 조절의 중요성, 바로 실전 매매로 들어가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자, OCI 홀딩스가 어제 대체거래소에서 거의 상한가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OCI 홀딩스 스페이스 X의 폴리실리콘 공급, 그래서 수급 눈치 기법으로 저 같은 경우는 OCI는 너무 올라서 패스했고, 대체거래소 꿀팁은 이렇게 올라갈 때 사시면 안 돼요. 올라갈 때 사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에 여기서부터 쭉 모아갔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OCI 홀딩스가 VI에 멈춰 있을 때 이 종목이 슈팅이 나올 때 분할 매도해서 1800 정도 수익을 챙겼습니다. 비중 조절이 중요한 게 밀릴 때 그냥 계속 사면 돼요. 대체거래소는 오를 때 사는 것보다 막판에 밀릴 때 사는 게 꿀팁입니다. 비중 조절의 중요성. 자, 제가 최근에 삼성전자를 단기 스윙으로 계속 모아갔습니다. 이날부터 4월 8일 거의 최고점부터 샀습니다. 이날 좀 비중을 많이 샀고 그 뒤로 계속 분할로 들어갔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사다 보니까 비중이 한 30몇 억 산 거예요. 쫄려갖고 일부 팔고 아침에 올라서 던지고 제가 판 것보다 올라가서 눈 돌아가서 또 30몇 억 때려갖고 바로 손절해서 결국에는 마이너스 2천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 비중 조절에 중요한 게 첫날 양본부터 모아갔었는데 만약에 미수를 썼었으면 저는 아마 2억 손절 나갔었을 겁니다. 그나마 제가 1억 몇천까지 손실을 봤는데 계속 비중 조절로 분할로 모아갔습니다. 일별로. 그리고 나서 30몇억을 사니까 나도 쫄리죠. 매수가 오고 익절 오니까 대응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비중 조절을 했기 때문에 수수료 손절로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도 이런 변동성 시장에서는 미수 풀베팅을 하는 게 아니라 현금으로 조금씩 모아가는 느낌으로 해야 이렇게 큰 손실에서도 비중 조절을 잘해서 빠져나올 수 있다. 솔직히 좀 아쉽긴 해요. 똑같은 관점으로 SK 하이닉스를 샀으면 최소 1억 이상은 먹었을 텐데 제가 삼성전자 재용이 형이 꽂혀갖고 종목 선정에 제가 실패입니다. 다음에는 단기 스윙 다시 도전할 건데 그때는 센 놈으로 신고가의 강한 종목, 그런 종목을 공략해서 다시 한번 제가 쇼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구독자분들 비중 조절 명심하세요. 원샷 원키는 없습니다. 분할로 모아가고 매수가 왔었을 때는 이렇게 대응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비중 조절을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비중 조절 화이팅! 머리가 하도 이상하다 그래서 바로 미용실 가서 잘랐습니다. 모카가 안티야! 오늘은 수수료는 손실이 아닙니다. 바로 실전 매매로 들어갈게요. 두산 에너빌리티 11만 2,100원이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최근에 원전주들이 쉬었다가 두산 에너빌리티가 목표가 상향이 나오면서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외국인 기관이 양매수의 신고가 가는 종목 쇼커버링 들어오는 거 좋아합니다. 이 최근에 수급을 보시면은 외국인 기관이 이틀 동안 양매수가 들어와서 신고가 근처까지 갔습니다. 여기 보시면 뉴스케일 파워가 최근에 장대 한봉을 나오고 어제 폐장 후에 한 10% 가까이 급등하는 거예요. 와, 이거 뉴스케일 파워가 하루도 올라가면은 두산 에너빌리티도 11만 2,100원을 뚫으면서 슈팅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대체거래소에서 계속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11만 2,100원 돌파할 때 불타기로 더 샀고요. 계속 사다가 여기서는 좀 밀려서 한 대응을 좀 하고 다시 또 돌려줬을 때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눈 뜨고 일어나니까 뉴스케일 파워가 음봉으로 끝나서 아침에 시가에 조금 추매하고 바로 반등할 때 수수료 손실로 나왔습니다. 물론 제가 팔고 한 1% 정도 더 올랐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신고가에 비중 베팅 했을 때 매수가 부근 오면은 바로 대응을 합니다. 왜? 빠졌다가 올라갔고 뉴스케일 파워가 올라갔었으면 바로 시가부터
초반부터 슈팅이 나왔을 텐데 뉴스케일 파워가 플러스 10%에서 마이너스 2% 끝났기 때문에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좀 기다렸다가 수수료 손실로 나왔습니다. 구독자분들도 신고가에 매수한 종목들이 있는데 올라가다가 딱 매수가 신고가의 근처에 가면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칼대응을 합니다. 여기서 칼대응을 못하면 다시 또 쌍봉 맞고 밑으로 쫄쫄쫄 흘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구간에서 내가 계획한 대로 신고가를 가고 외국인 기관이 오늘 매수를 하면서 쇼커버링이 들어오면서 크게 급등하면은 큰 수익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비중 베팅을 하고 안 가게 되면 바로 칼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수수료를 너무 아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수수료는 저는 손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얼마 잃으셨어요? 120만 원 날랐습니다. 수수료 세시네요. 근데 어떻게 보면 번 거야. 왜냐하면은 30억 매매했으니까 326, 750이니까 약익절이에요. 어떻게 보면 금액이 올라갈수록 그 매도하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자,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주말 동안에 미국 이란 협상이 타결되길 기도하겠습니다. 타결 가자! 자, 오늘은 단기 스윙 관점, 이건 직장인 주린이도 할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실전 매매로 들어가겠습니다. 코스피가 6,347 이 신고가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전쟁 때문에 주가가 내려갔는데 우리나라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실적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와 비교해서 되게 저평가다.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은 이 미국 증시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매일 신고가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도 신고가를 갈 수 있고 또 그리고 저는 이란이랑 트럼프가 휴전 협상에 저는 도달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2차 협상은 잘 안 됐지만 휴전은 연장이 됐고요. 그래서 이 종목을 저는 계속 모아갔습니다. 삼성전자 4월 17일 금요일부터 종가 베팅 겸 분할 매수 계속, 그리고 나서 하이닉스 실적 발표도 내일 있었는데 그나마 이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위니까 어차피 하이닉스도 가면 삼전도 가겠지, 코스피 신고가 가면 삼전이 대장주가 되겠다, 계속 모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수급 연속성, 금융투자랑 이 기타 법인이 계속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수가 밀려도 자사주 매입인 기타 법인이 매일 190만 주씩 사고 또 ETF 자금인 금투가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전쟁이 종료되면서 하이닉스 실적 발표 코스피가 신고가 가면은 삼성전자도 신고가를 가겠다. 근데 힘이 없더라고요. 이게 노조 파업 성과급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매가리가 없어요. 저는 솔직히 22만 8,500원 뚫을 줄 알았거든요. 안 가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2차 협상이 타결될 거라 생각했는데 그거는 지금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냥 오늘 오전에 욕심 없이 전량 매도해서 수익 냈습니다.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2차 전지,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전기 등 다른 종목을 샀었으면 훨씬 더 수익이 났을 텐데, 그리고 하이닉스만 샀었어도 최소 1억은 먹었을 텐데 이 삼성전자가 하이닉스 5% 가는데 2%밖에 안 따라가더라고. 얼마 먹지도 못했습니다.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금요일부터 월, 화, 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 단기 스윙에서 핵심은 저는 비중 조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비중이 제가 이제 20억 이상 사니까 하루에 잔고가 5, 6천이 왔다 갔다 하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았어요. 그래서 이 단기 스윙을 할 때 이 주린이나 이 직장인 분들은 자기 그릇이 넘는 금액을 하지 마세요. 저는 그릇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다음에 단기 스윙 할 때는 한 10억 정도만 하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릇은 하루아침에 커지는 게 아닙니다. 서서히 시드를 올리시고 직장인 주린이 분들은 종배 겸 단기 스윙도 소액으로 한번 연습해보세요. 그래서 나중에는 여러분들도 100만 원, 200만 원에서 1000만 원, 2000만 원, 나중에 억 단위 이상 베팅하는 날이 오니까요. 이런 대형주 위주로 한번 일정 수익 매매 단기 스윙도 소액으로 연습하세요. 직장인 주린이 화이팅! 자, 오늘은 주린이 탈출기, 일단 이 한국항공우주 이날 대체거래소에서 급등을 했습니다. 왜 급등을 했냐? 하나, KAI 경영 참여 선언, 지분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다렸다가 장 막판에 이렇게 분할로 매수를 했고요. 근데 아침에 왜 대응을 했냐? 이날 미장이 연휴 전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방산주로 돈이 안 쏠리겠다, 반도체주로 쏠리겠다. 그래서 바로 칼 대응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뭘 샀냐? 자, 삼성전자를 시가 베팅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주말에 또 이런 재료가 나왔어요. TSMC 의존도 낮추려는 애플, 삼성전자
삼성전자 칩 생산 검토한다. 그래서 한국항공우주를 바로 칼 대응을 하고 삼성전자를 이제 시가 베팅 겸 돌파. 그러니까 이쪽 부분에서는 못 샀어요. 이 부분에 샀습니다. 이때 왜 샀냐면은 25만 1,500원이 신고가고 여기서 프로그램이 대량으로 매수가 들어와서 매수 불타기 시가 베팅 정규장에서 바로 갭 떠서 분할 매도 한 1,000만 원 정도 수익을 챙겼고요. 또 여기 보시면은 네프콘에 저희는 뭐 종목 추천 이런 리딩방 아닙니다. 시황 중심 매매, 유가 하락, 미선물 상승, 미국과 이란 1페이지 종전 MOU 근접. 그래서 이 뉴스를 보고 하이닉스를 또 대책으로 해소해서 매수를 했습니다. 원래는 무프로 가려고 했는데 저 뉴스를 보고 유가 하락, 미선물 상승, 신고가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 추가 불타기, 그리고 홀딩하고 아침에 분할 매도 끝. 자, 매매는 이렇게 심플하게 하면 돼요. 그래서 이 재료 매매 같은 경우는 시황과 같이 접목을 해야 되는 거고 너무 많은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단순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시간 코스피가 역사적 신고가를 가고 있지만 지금 코스피 보시면은 2조 3천억 외국인이 팔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오늘은 뻥 아니에요. 맨날 뻥이라 그러지만 무포로 갑니다. 진짜 무포예요. 오늘은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왜냐하면은 포모가 와요. 저도 지금 1,000만 원 정도 벌고 있거든. 근데 다들 미쳐갖고 몇십억, 몇백억 때려갖고 같은 종목인데 1,000만 원 먹는 게 만족을 못하는 거지. 며칠 전부터 좀 포모가 오고 욕심이 생겨서 오늘 좀 출금했습니다. 참고 있어. 근데 진짜 여러분 이 포모가 올 때 조심하셔야 된다.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 네프콘에 현금 비중 확대하세요. 포모 오시면 안 돼요. 이 네프콘 성공이들 블로그 봤는데 반은 큰 수익 나고 반은 손실 나신 분들이 많아. 왜냐하면은 포모가 오니까 비중 베팅을 하는 거지. 근데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당연히 코스피 계속 신고까지만 언제든지 저는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욕심을 절제하시고 지금은 현금 비중 확대하시고 진짜 무포 전략 해보세요. 저는 쉬겠습니다. 너무 포모가 와요. 혹시 만주님 때문인가요? 어떻게 알았어? 만주 미쳐갖고 이거 뭐 150억씩 때리고 있는데 나는 무서워서 5억 때리고 있고. 만주야 많이 벌어라. 형은 늙어서 안 된다. 만주 화이팅! 유빈 괜찮으세요? 열받아. 현재 시간 11시 57분. 깊은 빡침을 느낍니다. 삼성전자 노조 협상 결렬. 아침에 한 5.5%, 6% 개파락해갖고 시가 베팅 했다가 약익절로 빠져나오니까 와 지금 보합이야. 멘탈 터져. 그리고 또 열받는 거. 이제 삼성전자 노조 파업으로 로봇 쪽으로 돈이 들어오겠다. 시가 베팅해서 3% 먹고 던지니까 상한가. 진짜 주식 못하는 것 같아. 너무 창피해. 20년 차의 저력을 보여주세요. 포모 옵니다. 포모 와요. 왜냐하면은 계획대로 어제 저는 미국 CPI 발표로 저는 개별주로 조금 해서 그냥 수수료 손절로 나왔는데 아침에 이렇게 지수가 많이 빠지면은 시가 베팅해서 좀 끌고 갈까 하는데 삼성전자 아침에 외국인이 막 파는 거야. 냅다 던졌지. 내가 요즘 드는 생각은 개인이 주식을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외국인이 팔 때 사는 거지. 외국인이 살 때 팔아야 돼. 너무 어려운 것 같아. 뭐 오늘도 지수가 거의 아침에 뭐 마이너스 한 3% 가까이 빠졌다가 현재 플러스 1%까지 올랐습니다. 근데 유연한 사고방식을 가져야 돼. 왜 올랐냐? 젠센항이 원래 미중 정상회담에 합류를 안 했는데 막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 기사 이후로 오전부터 외국인은 현재 시간 2조 7천억 코스피를 팔고 있지만 기간은 1조 1천억 원 지금 코스피를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랑 삼전이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또 이런 변동성 장에서는 만약에 오늘 이 하락에서 본인이 레버리지를 썼다. 미수 신용을 썼으면 아마 털렸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변동성 장에서는 미수 신용 사용 금지, 현금 비중 확대. 그래서 현금을 많이 갖고 있을 때 이런 조정을 보일 때 저가 매수로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유연한 사고방식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같은 날은 CPI 예상치 상해로 인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좀 빠질 거라 예상을 했는데 아침에 빠지더니 운동 갔다 오니까 그냥 플러스 1%로 가 있어요. 그리고 기관이 저렇게 하루 종일 매수를 하니까 외국인의 2조 7천억 매도를 다 잡아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동성 장에서는 당일 시황과 이 뉴스, 기관의 포지션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 인버스 타이밍인가요? 근데 이럴 때 인버스 숏 치시면 안 돼요. 인버스 숏을 쳐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잘하시는 분들은 뭐 숏을 치고 인버스를 할 수 있는데 오늘 같은 날 예를 들어서 오전부터 숏을 쳤으면 아마 또 손실이 났을 겁니다.
겁니다. 그냥 저 같은 경우는 현물만 매매하기 때문에 그냥 현금 들고 무포로 관망하다가 이따가 상황 봐서 또 반도체나 뭐 로봇 자동차 관련주를 조금 매수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왜 해병대 티 안 입으셨어요? 이 해병대 티가 긴팔인데 더워요. 더워 죽겠어 지금. 하락장이라서 파란 옷 입으신 줄 알았어요. 파란 옷은 제스트라서 입으면 안 되고. 청바지 파란 옷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털렸구만. 자, 화이팅! 자, 오늘은 손절 원칙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소PD가 반팔 티를 선물해줬습니다. 아주 마음에 들어요. 이제 시원해. 자, 비츠로셀 여기 재료를 보시면은 미국 대만 기업과 AI 데이터 센터 협력 추진, 매출 6천억, 영업이익 1,600억. 대체거래소에서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이 종목이 대체거래소 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저는 일단 지켜봤고요. 이 마지막쯤에 돌릴 때 불타기로 모아갔습니다. 근데 이날 미국장이 빠지면서 미국의 지금 국채금리가 급등을 하면서 미장이 하락하면서 돈이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바로 칼손질 원칙, 바로 칼손절 원칙으로 1,700 정도 손절을 했고요. 만약에 여기서 제가 손절 안 했었으면 1,700이 아닌 1억 이상을 손실을 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복구를 하고 싶어서 이날 현대모비스가 현대차랑 대체거래소에서 강했습니다. 대체거래소 왜 강했냐? 최근에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 IPO로 로봇주들이 급등을 했고 또 삼성전자 그 노조 파업 이슈로 로봇 섹터로 돈이 많이 몰렸습니다. 그래서 이 대체거래소에서 60만 원 돌파로 불타기로 들어갔는데 마침 이때 또 삼성전자도 하락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로봇주로 돈이 쏠리겠다. 근데 이 60만 원대에서 매도세가 많이 나와서 바로 1% 칼손질 원칙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정도 손절을 했는데 만약에 이것도 제가 손절을 안 했으면 최소 1억 이상 손실이었습니다. 지금 누가 봐도 조정장입니다. 왜냐하면은 환율도 지금 높고 미국의 국채금리도 높습니다. 그리고 전쟁도 진행하고 있고 외국인들이 매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미국은 금리 인상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투자금을 낮춰야 되고 저도 지금 최근에 투자금을 절반으로 낮췄고요. 그 다음에 미수신용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방망이 짧게 대응하고 저처럼 아니다 싶으면 1, 2% 안에 손절 대응하고 시장을 관망하는 전략이 좋습니다. 자,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가장 강합니다. 지금 시장은 인내하고 이 하락을 기다리고 다시 또 추세가 돌려주고 수급이 들어왔을 때 그때 공략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구독자분들 인내하십시오. 절제하세요. 자, 오늘은 시황 중심 매매, 종가 베팅은 심플해야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코스피 지수가 8,046을 찍고 어제 7,053까지 고점 대비 한 10% 정도 지수가 조정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지수 관련주를 지켜봤고요. 자, 하이닉스가 200만 원을 찍고 그리고 화요일날 6% 가까이 조정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노조 협상 파업 결렬로 인해서 장중에 빠졌다가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로 인해서 대체거래소에서 이렇게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동시호가 종배로 3시 반에 하이닉스를 들어갔습니다. 자, 제가 하이닉스를 들어간 이유는 일단 최근에 지수가 조정을 보였고요. 어제 같은 경우 외국인이 국채금리 상승으로 많이 매도했지만 기관이 오랜만에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를 매수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삼성전자 노조 협상이 결렬이 되었는데 4시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종 조율을 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든 협상이 타결될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이 젠슨항은 항상 실적 발표 때 좋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제 유가가 마이너스 3% 정도 하락을 했고 그리고 엔비디아가 1%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최근에 고점 대비 10% 가까이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은 나올 자리라 생각을 해서 한 10억 정도를 SK 하이닉스를 종배를 했고 미국 증시가 상승을 해서 아침 대체거래소에서 하이닉스가 슈팅이 나와서 분할 매도해서 5천 정도 수익을 챙겼습니다. 이렇게 종가 베팅은 뭐 차트가 이쁘고 뭐 이게 아니라 여러 가지 시황과 접목을 해서 그 매매 기준에 부합을 했었을
때 배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전에 분할 매도하고 끝.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면 어렵습니다. 그리고 종가 배팅은 이런 조정장에서도 이 주도주를 공략 잘하면은 충분히 뭐 구독자분들도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관련주들은 글로벌 반도체 기업과 비교해도 저는 저평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글로벌 시황에 맞춰서 이런 변동성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변동성장, 이 조정장에서는 자신만의 이런 매매 원칙을 갖고 이 시황을 보고 비중 조절하면서 소액 실전 경험을 쌓고 그런 디테일이 쌓이는 순간에 어느 순간 꾸준한 수익이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이 저는 최소한 2년, 3년 필요하다고 봅니다. 유튜브나 이 쇼츠 한 번만 보고 바로 따라할 수 없기 때문에 소액 실전 매매로 최소 2, 3년 동안 연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소액 실전 매매 가자! 자, 어제는 미군이 이란을 공격해서 종가 베팅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 D&D 파마텍을 종가 베팅에 좀 모아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D&D 파마텍이 메시 치료제, 그래서 기술 이전 기대감으로 최근에 보시면은 기간 수급 연속성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지수가 강하고 약해도 신고가에 급등주로 갔고요. 그래서 어제 저는 전쟁 리스크 때문에 D&D 파마텍을 5장 종가 베팅으로 들어갔다가 갑자기 무서운 거야. 쫄았어요. 그래서 그냥 다 팔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제는 진짜 무섭더라고. 진짜 종전 협상을 빠그라뜨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대응을 하고 뭐 개별주 하나 공략해서 아침에 대응을 하고, 아침에 제가 이제 네프콘에 이제 매매 전략에 LG 그룹을 봐야 된다. 시가 베팅 관점으로. 왜냐하면은 전에 두산 로보틱스가 젠승한 딸이랑 미팅을 해서 로복사 협력으로 급등을 한 전략이 있기 때문에 아침에 LG전자를 뭐 시가에는 매매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전일 종배했던 종목을 대응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 오전 고점 대체고래에서 24만 7천 원 여기를 돌파하면서 25만 원대의 매물대를 돌파할 때 이때 들어가서 발매도 하고 나왔습니다. 600만 원 먹고 나왔는데 와, 지금 막 20% 올라가서 포모가 엄청 옵니다. 근데 뭐 껄무새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제 D&D 파마텍을 대응을 안 했으면은 오늘 10%의 손실을 봤을 거고, 뭐 LG전자를 뭐 본장에 팔았으면은 10%를 먹었을 텐데 이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포모가 와서 내동을 하시면 큰일 나요. 저 같은 경우도 막 지금 막 때리고 싶어. 근데 이거 쇼츠 오르고 나갈 겁니다. 왜냐하면 장이 지금 너무 비이성적입니다. 왜냐하면은 코스닥은 현재 3.4% 빠지고 있고 코스피는 3% 가까이 올랐다가 1.5% 올리는데, 이게 대형주만 그냥 미쳐갖고 막 20% 올랐다가 또 오후장에 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럼 또 20% 올랐던 대형주들이 플러스 5%나 보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형주 위에 이 코스닥 중소형주는 매일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깨비장에 오랜만에 욕정 한번 할게요. 미친 장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엇박자 타고 내동 매매하고 막 포모 오시면은 원칙을 안 지키면 저는 계좌가 박살 날 거라 봅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멘탈 관리하고 투자금을 낮추시고 참으세요. 기다리셔야 됩니다. 이 바닥 20년 있었는데 말도 안 되는 장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멘탈을 챙기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만약에 엇박자를 타셨으면은 매매를 그냥 하루 이틀 정도 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포모 극복 가자! 근데 전혀 포모가 안 오신 표정인데요. 오늘 그래도 벌었어요. 벌은 거에 만족합니다. 자, 오늘은 시세 초입 신고가 재료 매매.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 깐부치킨 젠슨항이 방한을 합니다. LG그룹을 만납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즘 트렌드가 프로그램이 상 만들고 깨지고 상 만들고 깨지고 다시 상 만듭니다. 저는 이제 오후장 종가 베팅으로 여기서 2시 46분에 이 상한가를 갈 때 매수를 걸어서 체결을 시켰고요. 보시면은 이 프로그램이 상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수급 매매는 10시, 11시, 1시, 2시 기간 수급이 계속 늘어났고요. 그래서 여기서 상따 겸 종가 베팅을 하고 나름 아침에 한 20분할로 팔았습니다. 20분할로 팔았는데 지금 상한가 근처에 가 있네요. 진짜 주식 못합니다. 포모가 와요. 너무 창피해. 몇 퍼 드신? 나름 분할 매도를 했는데 퍼센테이지로는 한 7%, 8% 먹은 것 같습니다. 망치 기법을 했어야 되는데 먹어도 포모가 오고 벌어도 포모가 오고, 이게 지금 와 말이 안 돼요.
아니 LG전자가 금요일날 상한가를 갔는데 오늘도 상한가를 찍었다는 거에 저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그래도 시장에 순응해야 된다. 왜냐하면 저도 금요일날 아침에 발매도를 했는데 이거 신고가의 재료가 일정이 남아있고 또 외국인 기관이 쇼커버링 들어올 수 있겠구나. 그리고 전에 깐부치킨 해동하고 삼성전자랑 현대차 그룹들이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종가 베팅으로 들어갔고 아침에 발매도 했지만 그래도 수익에 만족합니다. 우리 구독자분들도 이런 신고가의 재료가 좋은 종목의 시세 초입에는 과감하게 배팅을 하고, 뭐 아침에 발매도는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따가 또 종가 베팅을 할 것 같지만 그래도 뭐 지금은 이 영상 찍고 또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등산에 가서 저의 이런 욕심, 이 포모를 내려놓고 오겠습니다. LG전자 또 상따하세요? 아까 상따에 걸었다가 뺐습니다. 로보스타도 걸었다가 뺐고, 요즘 저의 트렌드는 알고리즘을 이길 수 없다. 상따를 가도 상한가에서 계속 풀리기 때문에 저는 제 주력 매매인 오후장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들어가더라도 금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비중을 때려도 되는 날이고, 오늘은 거의 투상을 갔기 때문에 아마 매수를 해도 평소의 비중의 10분의 1 정도만 매수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비중 조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시장에서 너무 포모가 오시면 안 돼요. 그냥 늘 하던 대로 원칙 매매하고 매수하고 안 가면 손절하고 저처럼 발매도 하고 그런 식으로 반복하시면 좋겠습니다. 배 아파! 지금 팔았어야 되는데! 자, 어제는 삼성전자가 10% 가까이 상승을 해서 삼성전자를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타이밍을 놓쳐서 삼성전자는 보내버리고, 하이닉스가 어제 이제 외국인 매도로 상승폭이 덜해서 종가에 밀려서 종가 베팅을 했다가 이제 유가가 올라가는 걸 보고 무서워서 바로 매도하고, 장막판에 엔비디아가 올라가는 거를 보고 다시 매수, 그리고 아침에 매도, 그래서 한 800 정도 수익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네이버를 봤는데 어제 제가 네이버를 종가 베팅을 걸었다가 빼고 하이닉스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네이버가 젠슨항 테마로 엮이면서 어제 대체구래소에서 4% 가까이 상승을 했고, 그래서 갑자기 하이닉스를 매도하고 포모가 와서 이 부분에서 신고가 돌파로 들어가서 먹고, 다시 또 포모가 와서 거의 최고가에 샀다가 바로 손절 대응해서 500만 원 날렸습니다. 자, 지금 대형주들이 너무 많이 급등을 해서 뭐 오늘도 오전에 급등을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비중 조절을 해야 되고 원칙 손절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비중 베팅을 해야 될 때가 아니에요. 비중 베팅 하다가 죽습니다. 저는 며칠 전부터 네프콘에 현금 비중 확대하세요, 방망이 짧게 대응하세요,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니 LG전자가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 국장 같은 경우는 미리 재료가 선반영을 받아서 쇠로 나는 현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들이 계속 매수, 그래서 쭉쭉 갔다가 또 매도가 그러면은 그냥 쭉 내려갑니다. 이럴 때 함부로 투매를 잡거나 눌림 추매를 하거나 손절 원칙을 지키지 못하면은 계좌가 아마 큰 손실이 날 겁니다. 지금 트럼프 이란과 종전 협상 진행 중이지만 맨날 말이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비중을 낮추고 하루 이틀 시장을 관망하고 조정을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비하실 거예요? 오늘은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내일 지방선거 휴장이고 우리나라 증시가 진짜 조정 없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내일 휴장에 트럼프 형님이 이렇게 뭐 얘기하면은 스트레스 받아서 오늘은 진짜로 무포로 가거나 한 10분의 1 정도만 쬐끔 사서 넘어가겠습니다. 인내하세요. 관망하세요.